찍어냅니다. 예전처럼 금을 캐거나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어서 만드는 게 아닌 그냥 찍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통화량을 컨트롤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은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중앙은행이라는 벨기에 기관을 만들어 채권을 파는 식으로 돈을 만들고,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는 식으로 돈을 만드는 것이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그냥 정부가 돈을 찍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채라는 금을 캐서 돈을 만드는 구조는 같지만 한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권은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대충 돈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은 국가에 만든 걸 국채, 기업에서 만든 걸 회사채라고 하며 만기가 짧으면 단기채, 길면 장기채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국채라는 걸 대충 만들어서 중앙은행에 가져다 주면 중앙은행이 그걸 매입, 즉 구매를 해서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렇게 귀찮게 따로 만든 건 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웃기게도 중앙은행은 그냥 정부 소속입니다. 저번 부동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레이디 보이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사회주의라서가 아니라 안전한 통화 정책을 위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풉니다. 그럼 기업은 그 돈을 받아 생산을 하고 국민은 기업에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소비합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경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양적 완화를 일으켜 돈을 더 쏴줍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파이가 커지면서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슬슬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거품과는 별개로 시중에 돈이 쌓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결국 돈의 가치는 박살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거품을 일으킨 후 거품을 터뜨려 모두 거지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풉니다. 그럼 기업은 그 돈을 받아 생산을 하고 국민은 기업에 일하면서 돈을 받아 소비합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여기서 정부가 양적 완화를 일으켜 돈을 더 쏴주는데, 거품을 일으키기 위해 전세 대출을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선 대출 통제, 즉 바젤3에 가입합니다. 이때 소고기 파동 같은 이벤트를 열어주면 국민들은 그런 이벤트에만 집중합니다. 시간이 흘러 통화량이 팽창하고 정부가 찍어낸 돈은 부동산에 쏠리면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경제순환에 문제가 생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슬슬 부동산 및 경제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게 데이터상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세 대출은 부동산 임대인에게 무이자 대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억 아파트에 대출이 5억만 나온다 치면 나머지 5억은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면서 전세금 5억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나머지 액수를 충당하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갭투자가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을 늘려주면 거품이 미친듯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전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리고 그 핑계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돈을 오히려 더 찍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 같은 이슈에 데이터상 부동산 거품이 터져야 정상이지만 코로나 핑계로 돈을 더 찍어냈기 때문에 거품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분석에 의하면 하락이 와야 했지만 정부는 갑자기 돈을 더 풀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은 상승하게 되어 대중들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매번 틀리다 믿게 되고 부동산 불패, 부동산 우상향을 외치는 머저리 선동 유튜버들을 맹신하기 시작합니다. 상급지, 똘똘한 한 채 등과 같은 하층민을 타겟팅한 저렴한 워딩을 써주면 쉽게 이해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빨아주며 추앙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항상 복잡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로 정부가 돈을 오지게 찍어내고 그 돈이 소비와 생산이 아닌 부동산에 쏠리면서 경제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화폐 가치는 낮아집니다. 즉 인플레가 옵니다. 슬슬 긴축적인 움직임이 보일 때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하여튼 이 형님들은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부동산 불패를 외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풀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긴축이 시작될 때쯤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계속 알려주지만 일반 대중은 그런 경제 전문가들을 비웃습니다. 바젤3, 지급준비율, M2 통화량 등등 기타 금융정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어리석은 절대 진리 앞에선 말이 안 통합니다. 거기다 통화 팽창에 따라 거품이 커지고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바젤3의 실행에 의해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이 폭락한다 전문가들이 계속 말하지만 이 역시 지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하여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거라 주장하면서 레이디보이 같은 애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무튼 정부가 돈을 공급해주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해지는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거품은 커지고 경제의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정부는 그 핑계로 긴축으로 넘어가 돈을 찍는 걸 멈추고 화폐 환수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로 쌓여진 부동산 거품은 개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딴 건 다 필요 없이 규제하면 무조건 부동산은 상승한다 똥을 쌉니다. 애초에 정부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레버리지를 껴안고 부동산을 투자해 거품이 커졌을 때 거품을 터뜨려 모두 거지로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척하면서 대출을 완화해주고 미등기된 구라 신고가들을 방치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폭발하는 통화량과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품, 부실 시공의 각종 비리를 보고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냐고 답답해하지만 정치병 걸린 유튜버들이 부동산은 절대 불패, 부동산은 우상향,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규제를 하면 부동산은 더 오른다 등의 개소리를 하면서 개문가인 척합니다. 내가 차가운 병신들이 정부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 새끼들에게 속아 넘어가 대출을 껴안고 부동산에 들어간 일반 대중만 피똥을 싸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학과 나왔다는 놈이 토론하는 걸 보면 그냥 그놈도 개 병신 새끼입니다. 아무튼 예고한 7월 1일 스트레스 DSR 실행 전 627 대책이 발표됩니다.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에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와 바젤3의 예고 그리고 통화 정책상 대놓고 예고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동 유튜버들은 개박살난 걸 감지한 것인지 갑자기 사회주의 어쩌고 하면서 정치 발작을 일으키며 개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물량은 쏟아져 나오고 호가는 쭉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동했던 유튜버들은 은근슬쩍 정치 유튜브로 변태하는데 아무리 전 야라를 떨어도 그동안 선동하고 강의 팔았던 놈들은 아마 부동산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진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상하게 신고가는 계속 찍힙니다. 당연히 경제 전문가들은 미등기된 신고가는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완화와 긴축의 순환에서 지금은 긴축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여서 정부 입장에선 돈이 묶여 거품이 낀 부동산은 반드시 폭락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맛보기라는 말을 했던 대통령도 부동산이 더 이상 잡히지 않으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강한 정책으로 박살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627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폭락이 안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강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게 규제한다면서 왜 신고가는 통제 안 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는 긴축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박살내려고 마치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지 않아 보이게끔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지금도 박살나는 중이지만 등신들의 선동으로 더 박살이 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나부랭이가 특정 정치인이 세금 정책 관련 인사이트가 없다고 야라를 떨지만 정치인들은 결코 병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리면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쯤은 대단한 인사이트도 필요 없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돈이 가장 몰려있는 부동산을 붕괴시키고 돈 있는 부자나 중산층을 박살내면서 긴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축소하기 위해 각종 어이없는 규제를 때리고 병신같은 최저시급 인상이나 강제휴무 등과 같은 것을 이용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전반적으로 박살내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도 돈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점은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로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입니다. 미국이 제1의 강대국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돈의 세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되기 위해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필요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달러를 그냥 찍어줄 수 없으니 미국은 의도적으로 무역 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적자를 맞으며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지만 미국의 달러도 통화의 기본 성질에 의해 돈이 쌓이면 결국 가치가 박살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도 언젠간 긴축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미국도 코로나로 의도적인 거품을 일으키고 그걸 터뜨리는 방식으로 긴축을 완성하며 이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는 방법입니다. 달러의 긴축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맞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고 본격적인 긴축을 위해 대대적인 흑자 전환을 목적으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달러의 환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달에 휴무가 2번밖에 없는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 한 달에 2번만 쉰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 다른 동료 직원에게 난 사장에게 한 달에 3번 쉬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장은 도청을 이용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나타나 선제적으로 이제 휴무는 한 달에 1번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3번 쉬게 해달라는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한 달에 2번의 휴무는 지켜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장은 본인의 목적인 월 2회 휴무 시스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도 애초에 관세의 목표가 15%였지만 처음에 25%라고 약을 쳐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만드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 중 더 강력한 부동산 제재를 위해 일부러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정치법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도 화폐가 쌓이면 반드시 긴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건 일종의 자연재해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와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와도 그 누구도 이것은 절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반 대중을 속이고 돈이나 뜯어가는 게 목적이면서 어디 선한 척 나라를 위한 척 개 지랄을 떠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걸 가지고 또 똥을 받는 소리를 합니다. 화폐의 완화와 긴축이라는 순환의 법칙은 선하고 나쁜 것도 아니며 좌우 정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 미국이라는 기축통화의 말은 절대적이며 한 나라의 대통령 따위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긴축에 맞게 경제 규모를 축소하고 과도하게 기업을 규제하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며 국가 경제를 박살내야 합니다. 거기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 또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 미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화폐 환수 또는 긴축을 위해 흑자 전환을 하려 잔인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우리나라는 완화로 인한 거품 제거와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경제를 박살낼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겠지만 부자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을 게 없고 국민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이런 긴축을 통해 새로운 시작, 즉 지속 가능한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완화와 긴축이라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위해 정치적인 선동이 필요하지만 콘업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회원님들 일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나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지가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에 풀 대출받아 투자했으면 조용히 오라를 받으면 되지 개 지랄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다 주택자는 전세 공급자가 아닙니다. 전세 대출이라는 무이자 대출로 갭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에 거품이 끼면서 물량을 독점했기에 일반 국민이 전세로 들어간 것뿐이지 그들이 갭 투자를 안 했으면 그냥 매입하고 살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마저도 양적 완화에 따른 자연현상이고 그리고 긴축을 위해 개박살 나서 재물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는 좌우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통화정책의 일환이며 이제 긴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폰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폰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